안녕하세요, 공병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패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포토샵에는 굉장히 패널이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현재 저는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에센셜 디폴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걸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패널들은 이와 같습니다. 만약 새로운 패널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윈도우 메뉴에서 여기 체크되어 있는 사항들을 좀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배운 캐릭터 패널 이거를 갖다 추가하고 싶으면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패널을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다가 두고 싶다 라든가 할 때는 이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밑에다 이렇게 살짝 갖다 놓으시면은 요 위에다가 이렇게 채워지는 방식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요 방식은 편리한 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지금 보이지가 않는 그 패널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건 이렇게 탭을 클릭해서 이 패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레이어 패널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해 드린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 캐릭터 패널도 좀 설명드렸죠. 여기서는 주로 글꼴을 지정하고 뭐 글꼴의 행간이라든가 글꼴의 크기, 글꼴의 종류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옆으로도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패러그래프 패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주로 이제 텍스트를 입력한 상태에서 단락을 지정하는 거. 그래서 왼쪽으로 어느 정도 밀려쓰기 이런 것들을 주로 지정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까지 공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패널 중에서 이 패널들을 다 공부를 하고 포토샵을 공부를 할 수는 없겠고요. 많이 쓰는 것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브러쉬 패널일 거예요. 브러쉬 패널은 여기 윈도우에서 브러쉬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뜨는데 지금 이제 이 오른쪽 패널이 있고 왼쪽 패널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컴퓨터는 그나마 이게 모니터가 좀 큰 편이에요.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큰 편이라서 이렇게 보더라도 이게 사실 큰 문제는 없는 편이에요. 큰 문제는 없고 요 클릭하시면은 이게 이제 브러쉬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렇게 두고 써도 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사이즈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모니터가 좀 큰 편일 때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만약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아니면 그래픽 쪽에 편집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모니터는 좀 큰 거를 사기를 좀 권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좀 굉장히 큰 거, 클수록 좋다라고 하는 점들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 패널들도 많이 가져와서 작업할 수 있고요. 그거는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 패널, 이거는 이제 브러쉬 패널은 그야말로 브러쉬예요. 그래서 브러쉬 종류별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종류별로 많이 나와 있어서 이걸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우리가 당장 많이 쓰진 않지만 이렇게 액션 패널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액션 패널 요거는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주로 어떤 자동화된 그러니까 몇 가지 실행을 저장을 해서 그걸 이렇게 단축키 하나로 순식간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인데 사실 초급 기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거는 한 중급 기능에서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 사이즈를 가로 1000픽셀 정도로 다 고정시킨다거나 한 100개의 파일을 다 가로 1000픽셀 정도로 동일한 작업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한 번을 기록을 해서 단축키 하나만 누르면 그냥 자동화돼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기능 중에 컬러 패널은 많이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요거를 닫을 때는
이렇게 해서 좀 간략하게 보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칼라 패널이 여기 있는데, 이 칼라 패널은 그야말로 칼라 피커 기능으로 우리가 색깔을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워치 패널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스워치 패널은 그야말로 이거는 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칼라 견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되게 그 기능이 CC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기능이 좀 많이 좀 강화가 됐어요. 그 점들도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스워치 기능을 쓸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릴 만한 것이 이제 그 타임라인 그 기능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여기 타임라인 기능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 이런 기능이 있다는 점들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GIF라는 거를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움직이는 GIF라 그래서 두세 개의 그래픽 그 파일들을 사용해서 뭐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는 걸 만들거나 할 때 이런 걸 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오른쪽 클릭해서 플러스 하면은 이렇게 살짝 없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다른 그것들도 되게 많은데, 여기 참 이거 배워야 되는구나.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는 보정 레이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정을 하는 그런 작업에 쓰인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포토샵을 처음 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 그랬죠? 요걸 한번 닫아보고 이것도 닫아보면 처음 이 포토샵을 처음 열었을 때 화면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뉴를 해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 수 있고요. 새로운 문서라는 것은 캔버스의 개념이다. 이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오픈을 누르면은 기존에 작업한 걸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픈을 눌러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열었던 거, Understand Layers PSD 파일 여기 있네요. 요걸 열 때는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요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레이어 패널 어디 갔을까요? 여기 레이어 패널 여기 있고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여러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클릭해서 보이지 않게 한다면 실제로 이 문서는 이렇게 하얀 벽면의 캔버스에 이미지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 가장 큰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 우리가 새로운 캔버스의 파일을 열겠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파일에 new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메뉴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메뉴를 보시면은 각각의 메뉴에 단축키가 있죠. 단축키 얘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단축키 얘기. 자, 단축키는 우리가 다 어느 정도는 좀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제가 좀 단축키는 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걸 요런 클릭하시면 열기도 하는데 여기 컨트롤 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캔버스를 여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한번 해볼까요? 키보드의 컨트롤이랑 N 키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고 한번 눌러보세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열리죠. 그러면 처음 그 새로운 문서를 여는 것, 즉 새로운 캔버스를 여는 대화 상자가 열리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몇 가지 좀 생각하실 게 있는데 새로운 걸 열 때 주의할 거 몇 가지 있다 했죠. 우리가 하는 작업에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거를 쓸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저는 여기서 이제 항상 단위를 센티미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밀리미터라든가 뭐 이런 것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인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쇄용 그래픽 파일을 만들 때는 이 단위를 인치를 많이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꼭 그래야 되진 않아요. 근데 보통 흔히들은 포토샵에서는 픽셀을 많이 쓰고요. 픽셀을 써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라는 점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픽셀로 해서 저는 웹 쪽으로 가서 만약 한다면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견본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트보드 한 번에 여러 장을 작업할 게 아니라면 캔버스를 예전 버전에서는 한 번에 한 장씩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CC 버전에서는 이게 여러 번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트보드 요거를 그럴 게 아니라면 요거를 지워두시면 돼요. 지워두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리고 또 인쇄용이 아니라면 인쇄용인지 아닌지 우리가 포토샵 작업할 때 지금은 수업하는 때라서 별 생각이 없지만 우리가 실무 작업에서는 내가 인쇄용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화면용으로 만들 거냐에 따라서 그냥 화면용으로 그러니까 화면이 아니라 웹용 또는 모바일용으로 만들 때는 72 ppi 정도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70 pp이로 하시고 인쇄용이다 할 때는 200에서 최소한 200 보통은 300까지도 작업을 한다는 점들 알아주시고 다른 것들은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캔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이것도 흰색으로 보통 하니까 요대로 놔두시고 여기서 프린트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캔버스가 만들어지는 것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 컨트롤 N을 통해서 연다는 점들 한번 생각을 좀 해두시고요.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여는 것은 또 새로운 파일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파일들을 여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일에 오픈을 클릭하시면 되지만 여기서도 컨트롤 N을 눌러서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도 컨트롤 O를 누르시면은 단축키 컨트롤 O를 누르시면은 대화 상자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제를 가져올 수 있겠죠? 여기서 만약 이거 어떤 것들을 가져와 볼까요? 만약 요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까요? 만약 여기서 삼각형 그라데이션 준비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걸 한번 열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 놓은 파일을 열 수도 있고요. 저장을 할 때는 만약 우리가 어떤 작업을 저장할 때는 작업을 막 하다가 저장을 할 때 여기서 파일에 여기서 세이브 에즈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것 또한 그냥 현재 이름 그대로 할 거라고 한다면 컨트롤 S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한다는 것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열었는데 만약 현재 작업 중인 상태를 닫고 싶다라고 하면은 파일에 exit를 누르시면 돼요. 파일에 exit를 누르시면 요게 요 파일 현재 선택되어 있는 파일이 종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종료가 되죠. 그래서 근데 종료가 되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다 종료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 컨트롤 Q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만약 이제 캔슬을 누르시면은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요걸 이렇게 종료를 해서 요걸 하나만 종료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게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만약 이거는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만약 종료할 때는 요거만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은 그냥 이것이 저희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는 컨트롤 Q를 눌러서 종료할 수 있다는 점들을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 W를 누르면은 이제 해당되는 파일만 종료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컨트롤 W를 누르시면은 요것만 이제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다른 설명 마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캔버스 만드는 거 설명드렸었죠. 여기서 컨트롤 N을 누르시면은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웹에서 저는 요거 선택하고 아트보드를 지우고 요거만 프린트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점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자, 만약 이 캔버스를 이제 만들어서 닫는 것까지 했는데 컨트롤 N 누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만약 이럴 경우도 있어요. 만약 하다가
이 캔버스를 만약 좀 느려보고 싶다. 이거 좀 더 느렸으면 좋겠는데, 만약 아니면 줄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할 때, 그때는 파일에 캔버스 사이즈를 누르셔서 캔버스를 사이즈를 누르셔서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픽셀로 가시고, 요 픽셀로 가면 아까 처음에 나온 사이즈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이즈를 좀 늘릴 수가 있어요. 만약 여기서 릴레이티브를 누르시면은 이게 요거는 좀 달라지는데, 요거 누르시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가 그 가로 세로 캔버스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로를 여기 1300에서 만약 1000으로 줄이고 싶다. 그럼 여기다 1000이라고 해주시면 1000이라고 해주시고, 여기서 만약 또 여기서 요 사이즈를 줄이는데 이렇게 양쪽에서 다 줄일 거냐, 아니면 이쪽 중심으로 이렇게 줄여나갈 거냐, 이런 걸 지정을 하시면 이거에 따라서도 캔버스가 이제 저희가 돼요. 그래서 한번 눌러볼까요? OK 누르시면 이렇게 진행을 정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프리시드 누르시면 이렇게 진행해서 작아진다는 점들, 이런 점들도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언더스탠드 레이어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가지 좀 줄이는 기능, 이게 좀 화면을 크게 늘리거나 줄이는 그런 기능도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만약 이 배율을 늘릴 때 여기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66.67%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50% 정도로 이렇게 입력을 직접 해주시면 이렇게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할 때는 뭐가 있냐면 컨트롤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또 확대돼서 나타나요. 컨트롤 마이너스 쓰시면 이렇게 축소돼서 나타나는 점은 키보드인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눈금자라는 게 있어요. 눈금자라는 게 있는데, 눈금자는 왜 쓸까라고 좀 이상하다, 왜 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크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가이드선을 가져와서 이렇게 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기능으로 되게 많이 써요. 자, 이건 가이드라고 하는 건데, 가이드가 자꾸 만들다 보면 이렇게 구도를 잡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것이 다 없앨 때는 대체 어떻게 없앨까? 그거는 뷰에서 쇼에서 가이드라는 게 여기 체크가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서 만약 이제 요거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컨트롤 요 콜론 자체를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없어지긴 해요. 이건 좀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냥 컨트롤 요걸 체크하시면 이렇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이드라는 것을 만들 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이드라는 걸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 요 가이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개체를 뭐 삼각형이라든가 사각형 그런 거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스냅이라는 게 걸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에 스냅이 걸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냅에 여기서 스냅 투 가이드 여기 되어 있어야만 여기에 도형을 여기에 착 맞춰서 써요. 자석처럼 철석 맞출 수 있다. 이런 점들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눈금자의 활용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죠. 눈금자는 컨트롤 R을 누르셔서 나타나게 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점들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좀 줄이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줄이는 거. 이미지 사이즈 줄이는 거는 여기서 한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이미지 사이즈를 확인하거나 줄이는 거. 이미지 사이즈 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미지 사이즈가. 현재 지금 이렇게 크게 나타나죠? 요건 좀 줄이면 되고요. 줄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고, 여기서 현재의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어요.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줄이는 것은 여기서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만약 요거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면 줄이더라도 같은 비율로 줄여진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를 체크를 해서 연결망이 이렇게 끊어지면 가로 세로를 별도로 줄일 수 있다는 점들, 뭐 이런 점들도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아까 열어놓은 거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라데이션 연습을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만약 이제 이것만 한번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연습하실 때 하시라고 한 건데, 자, 여기 보면 새로운 문서를 열어서 create new layer를 하세요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해도 괜찮아요. 여기다가 해도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레이어를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 여기는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는 요걸 누르면 돼요. 요걸 누르면은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 뜨죠? 요걸 클릭하시면은 새로운 레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다가 작업을 하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도구 모음에서 요거를 도구 모음에서 렉탱귤러 마키 툴을 클릭하라. 렉탱귤러 마키 툴은 여기 있죠. 요거는 일립티컬 마키 툴이고 렉탱귤러 마키 툴을 클릭해서 놓으라. 이런 말씀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작업량에서 가로로 길게 하라. 뭐 이런 얘기죠. 자, 일단은 여기서 가로로 길게 선택 영역을 지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선택 영역을 지정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구 모음에서 브러쉬 툴을 클릭해라. 브러쉬 툴을 클릭하라. 이랬죠. 여기 브러쉬 툴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브러쉬 툴을 클릭한 다음에 브러쉬의 컨트롤 패널에서 브러쉬 컨트롤 패널 여기 위에 있죠. 브러쉬 컨트롤 패널에서 브러쉬 종류는 어디서 선택하나요? 여기서 선택하면 돼요. 브러쉬 전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블러쉬의 종류를 하드니스 이런 것들을 조금만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블러쉬 종류를 요거는 한 오페서티는 한 10% 정도 하라.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따라 하시라고 이렇게 한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셔서 요 상태에서 여기서는 약간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요 사이즈를 100픽셀 정도로 하라 그랬죠? 100픽셀 정도로. 여기 요런 기능들은 사실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를 좀 하시고요. 자, 하드니스는 여기서 조금만 더 굉장히 적은 상태로 요 정도로 하시고 됐죠? 이렇게 하시고 지금 요것도 요거 오페서티도 10%로 알았죠? 10%로 이렇게 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가 전경색을 요 디폴트 상태로 이렇게 하려면 요걸 클릭하신다 했죠? 요거 클릭하시고 이제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그 오페서티도 10%고 요것도 한 100픽셀 정도 되는데 하드니스는 요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붓의 경계가 여기 희미하죠. 요게 이제 적을수록 경계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만약 이걸 칠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칠해 볼게요. 만약 여기서 클릭하시고 클릭한 걸 놓지 않고 계속 칠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칠해지죠. 자, 한 번 칠했습니다. 자, 한 번 칠했죠. 그 다음에 클릭한 걸 놓으시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근데 여기서부터 다 칠했으니까 이번에 여기서부터 칠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한번 겹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릭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칠해지죠. 이렇게 블러쉬를 칠할 수 있다는 점들. 그 다음에 클릭한 걸 놓으시고 다시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세 번째 칠하고 있습니다. 페인트를 칠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놓으시고 다시 클릭해서 이렇게 칠해보세요. 네 번째 칠하고 있죠. 자, 클릭하고 다시 놓았다가 클릭하고 다시 칠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횟수를 더하니까 어떤가요? 이게 점점 진해지죠. 진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더 여러 번 칠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블러쉬의 원리를 잠깐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만약 이거 선택한 게 지금은 컨트롤 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택 영역을 해제하는 거는 여기서 물론 셀렉션에서 여기 디셀렉트 하면은 선택된 게 지워져요. 근데 컨트롤 D라고 하면 바로 없어지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컨트롤 D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는 아까는 선택됐기 때문에 여기만 칠해지지만 지금 칠한다면 딴 데도 칠해져요. 그래서 약간 제가 블러쉬 사용하는 법 조금만 기초 중에 기초 하나 잠깐 가르쳐 드렸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19가 좀 잦아져서 좀 우리가 실제로 501호에서 수업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